광고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 예. 갑자기 집중하게 만드는 네. 저 광고. 정광호 대표님과 함께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든든하고 예. 아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대리킴님과 박 팀장님도 오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라이브의 사총사가 다 모였다. 네. 아주 재밌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예. 한 주 금방 돌아오지 않나요? 박사님은 벌써 2주 만에 뵙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설이 앞으로 다가왔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는 그때 우리가 테슬라로 좀 고생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테슬라가 변화가 꽤나 있었죠. 테슬라 얘기를 오늘도 사실 조금 드릴 건데 네. 지난 12월부터 제가 거의 한 6주 연속으로 테슬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시장 이슈였네요, 진짜 예, 테슬라가. 근데 워낙 좀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일단 네. 지수 동향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전일 지수가 조금 엇갈려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 넘게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나스닥이 이제 강세 전환으로 마감한 반면에 골드만삭스가 실적 부진 발표로 다우 지수는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다음 달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25bp 인상이 페드와치 기준으로 9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는 분위기고요. 그 시장에서는 결국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업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6월 최종 금리를 약 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5% 중반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뚜렷이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조짐을 봤을 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 약간은 이제 낙관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요즘에 그래도 25bp라는 것 자체가 뭐 그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을 밟던 단계는 예. 한 단계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금리 때문에 크게 깨졌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섹터들이 다시 뭐 자기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섹터가 이제 반도체잖아요. 결국은 가장 관심이 있으신 업종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저점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퀄컴 CEO의 CNBC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크리스티안 아먼 퀄컴 CEO가 반도체 산업이 현재 어떤 이제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이제 모든 산업이 다들 이제 예상하다시피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향후 5년, 10년간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향후에 반도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인터뷰에서. 그리고 결국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었던 공급망 문제가 이미 이제 전환점을 지나서 이제 해결점으로 이제 벗어나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1, 2분기 반도체 시장 저점론이 더 힘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당사의 어떤 실적 저점은 2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이제 주가는 보통 2분기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이미 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는 단계이다. 실제로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반도체 섹터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CEO 분들께서는 이제 2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2분기가 좋아지냐, 2분기가 최악일 것이다. 아, 2분기가 최악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점일 것이다. 아, 저점일 것이다. 실제로 좋아지는 건 하반기고 그나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저점이 3분기나 그 정도로 조금 늦춰질 수는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시장은 이미 선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점 형성을 2분기든 3분기든 하고 올라갈 것이다. 하반기에.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험상 이미 저점을 주가는 먼저 찍은 거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 확률 좀 이제 그런 가망성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 만약에 출렁거려서 약간의 뭐 주가가 좀 하락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약간의 매수 시점이다. 매수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요. 예. 하이닉스도 뭐 생각보다 적자폭이 크고 이런 상황인데 예. 이제 중장기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좋은 매수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단기 투자하고 중장기 투자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예. 오히려 현재 단기간에 이제 실적 악화를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2분기까지는 안 좋다는 게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안 좋은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은 용인을 할 겁니다. 물론 생각보다 더욱 정말 심각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겠죠. 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급락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저가 매수 물량이 대기 물량이 그만큼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지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애플에서 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AR 글래스 이제 출시를 연기했다 기사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애플의 일정은 올해 그 MR 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오큘러스 같은 기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MR, VR하고 AR을 이제 통합해서 쓰는 그런 기기를 이제 출시를 올해 내에 할 거고 예. 내년도 정도에는 AR 글라스 그러니까 안경 형태의 글라스 기기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이 AR 글라스의 출시를 이제 상당히 뒤로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수준의 기술을 이제 구현하기가 쉽진 않다는 부분. 예. 그리고 그 MR 기기, 그러니까 오큘러스 같은 형태는 지금도 이미 출시가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부피나 볼륨감이 있는 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 아니, 뭐 보니까 예전에 사실 뭐 에어팟도 처음에 뭐 콩나물이다 해가지고 맞아, 욕을 엄청 많이 욕 엄청 먹고 뭐 야 맞아요. 저게 무슨 뭐 저걸 뭘 노래를 들어 콩나물 대가리인데 하고 다 끼고 있었잖아요. 내가 볼 때 AR 글래스도 다 제가 볼 때 여기 다 쓰고 있을 거야 아마 나중에. 아 여기는 안 되겠고 밖에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MR 기기도 출시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한번 구입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죠. 예, 제가. 뭐 알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은 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리고 이제 중국 리오 부총리가 네, 중국 경제를 좀 낙관했다. 자, 이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어떤 다보스 이야기일까요? 포럼에서 연설이 있었는데 예. 뭐 결론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올해 이제 중국 경제를 이제 자신하는 분위기였고요. 언급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중국 경제가 이제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과 일상생활이 현재 회복 중이고 일각에서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제 계획 경제.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든 것을 이제 주도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조금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이 계획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유 경제와 동일하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개방 정책, 민간 부문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크게 어떤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이제 하나의 아젠다는 공동부유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오해라는 게 이 말의 뜻은 결국은 양극화를 피하고 다 같이 이제 부를 창출하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타 국가에서 보는 약간 이제 우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회주의 예. 모두가 다 같이 평균이어야 된다. 예. 너무 이제 그런 쪽에만
매몰돼서 보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예. 결국은 어떤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리스크잖아요. 이 나라가 진짜로 정말로 이제 개방된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 그게 아니라 정부가 너무 이제 입김을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바뀌는 이념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본인들은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기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올해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개방적으로 문호를 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3%였습니다. 3%였는데 그 76년 문화 대혁명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중국의 3%라는 건 상당히 이제 생소한 거죠. 코로나를 제외하고 얘기합니다.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 나오면 못 나왔다. 7, 8% 정도가 기본이지가 이제 과거 몇 년간의 이제 중국의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낮아졌다 보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올해는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류호 부총리의 어떤 발언은 거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는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거죠. 결국은 경제정책 부양을 통해서 금융시장도 어쨌든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럼 선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책적인 규제들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는데 올해는 투자 기회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힘들게 했던 게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했었고요. 심지어는 뭐 국가가 이제 소유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마찰이 계속해서 심화됐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두 가지 모두 상당히 완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악재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만큼 주가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이제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낮아져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낙관적인 뷰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럼 구독자분들께서 중국 시장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인 IT 섹터들 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나가면서 소비 쪽에도 상당히 이제 힘을 실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소비주 쪽도 관심 있게 볼 것이다, 봐야 된다. 이쪽도 상당히 이제 주가 하락이 컸었던 부분이니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도 사실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 되면 중국 사람이 분명히 모임할 건데 거기에서 마오타이 많이 먹을 거라고 저는 계속 마오타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벌써 50%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줄였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좋아서 보는 건 아니고 제가 마오타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술 좋아합니다. 네, 마오타이 좋죠. 예, 50% 올랐어요, 근데? 3개월 동안 50%.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50%. 야. 너무 올랐어요. 약간 줄여놓고 다음 것도 봐야죠. 저는 마오타이가 사실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입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수정방 같은 조금 더 이제 깔끔한 스타일이 좋은데 조금 더 술을 아무래도 저보다는 세신 것 같아가지고 마오타이가 더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 매니저요? 예. 술 장난 아닙니다. 예. 난리 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량주 같은 경우도 계열이 다 있거든요. 농향형이 있고 뭐 청형형이 있고 장형향이 있는데 마오타이 같은 경우 약간 된장형 같은 거 쿰쿰한 냄새가 나는 계열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정과나 뭐 우리가 많이 먹는 연태고리 향주 이런 것들은 좀 맑은 과일향이 나는 맑은 계열인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은 그 계열을 더 좋아합니다. 맑은 쪽을? 네, 맑은 쪽. 수정방 이런 쪽 굉장히 맑고 과일향이 나는 계열이고 마오타이는 약간 장 이런 쪽인데 사실 와인도 좀 이제 빈티지가 있는 거로 약간 묵힌 향이 나거든요. 쿰쿰한 프랑스 계열은 그 향이 또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맡으면 맛있어요. 마오타이. 장향이 계열.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니까 술 아주 좋아하죠. 완전 전문가예요 또. 언젠가 한번 주류 특집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 3시간 혼자서 떠듭니다. 주류 회사 특집을 한번 특집 좋죠. 네. 어제 그러면 저 미국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미국장에서 어제 시장에 좀 테슬라가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7.43%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131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100달러를 깨느니 마느니 했던 게 얼마 안 됐는데 다행히 이제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왔고요.
결국은 가격 인하를 하면서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을 했는데요. 주간 판매량 1월 9일부터 15일까지 12,564대가 판매가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76%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초 같은 경우는 차량 판매 비수기거든요. 보통 연말에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체 차량 리테일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판매량은 줄었는데 테슬라가 76%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독보적으로 많이 팔았다는 이유고요. 그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됐다는 거죠. 반면에 경쟁사인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6%나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어제 6% 이상 급락을 했는데 중국 내에서 모델 3 같은 경우는 6%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13% 이상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가격을 이렇게 인하를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 가격을 그렇게 안 내려요. 그렇죠. 한 번 올린 차 가격은 안 내립니다. 일시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는 있죠. 연말에 이제 일시적으로 300만 원 세일, 이제 400만 원 할인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경우 있지 정가 자체를 내리는 경우는 제가 볼 땐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은 그 차량 상승률도 상당히 가파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때도 상당히 빠르게 올렸었는데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이제 레거시 업체들의 자동차가 아닌 일종의 어떤 IT 기기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겠느냐. CEO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매가를 이제 탄력있게 운영을 하는 마치 아이폰이 가격을 이제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결국은 향후에 이제 주가는 이 늘어날 수 있는 판매량이 어쨌든 가격 인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EPS 삭감을 얼마나 만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박리담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것 같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가격 경쟁을 한다면은 테슬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타사 대비해서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신생 업체들은 현재 수익이 거의 안 나는 구조고 일반 기존 차량 업체들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전에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은 실제 일반 상용차 업체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업체는 없습니다. 뭐 도요타 같은 업체가 간신히 9% 정도고 현대기아차는 5%대에 불과하고요. 유일한 업체는 이제 포르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죠. 페라리도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자동차라기보다 사치제로 분류가 되니까 별개고. 그렇다면은 역시 이제 가격 인하에서도 어떤 경쟁력 있는 건 테슬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가격 인하하고 인센티브 뭐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격 메리트로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단기적으로는 EPS 악화는 불가피하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게 오히려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처음에 예상보다 빠르게 전기차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커진다는 거는 지금 당장 수익을 덜 내더라도 굴러다니는 차량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진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무기거든요. 마치 애플이 이제 1억 대 정도가 보급이 된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했던 거랑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생태계를 어느 정도 확장하고 나서 애플이 실제로 2007년 첫 아이폰을 출시 이후에 2011년, 10년, 11년 정도의 아이폰 4가 출시됐는데 그때가 딱 1억 대가 판매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 뒤로 10년 동안 애플의 주가가 10배가 오른 걸 생각한다면은 실제로는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빠르게 확장되는 어떤 판매량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국 적정국 주가를 찾아가는 기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전 저는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 중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사실 감돌박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냐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뭐 자동차 산업 투자한 분들 아시지만 부품 업계가 됐던 자동차 업계가 됐던 마진율이 매우 슬림합니다. 마진율이 엄청나게 낮은 업계거든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없는 업종이라서 사실 가격 인하라는 게 불가능했고 기존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같은 가격에 좀 더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혁신이지 가격을 낮춘 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 공장 자동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자동차 업종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컴퓨터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노트북 초기 나왔을 때 300만, 400만 하던 게 지금 노트북 사실 50만, 60만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노트북을 생산하는 구성품들, 반도체나 부품들의 가격이 기술적으로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를 그냥 아예 기기에 가깝다. 기술 혁신이 개발될수록 더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치킨 게임에 가면 이제 기존 자동차 업계와 테슬라 중에 누가 더 머리가 아프냐 했을 때는 사실 기존 자동차 업계가 머리가 훨씬 아플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생산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탄력성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테슬라는 사실 기존에 마진이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0% 마진율이 있었던 거고 기존의 자동차 업계 마진율이 굉장히 슬림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인하로 치킨 게임으로 가면 사실은 한 명만 살아남으면 자기가 건물주인 곳이 살아남는 것처럼 건물주는 월세 안 내고 생활하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아마 이 가격 인하가 자동차 업계에 상당히 쇼킹하지 않을까. 네, 경영학적으로 볼 때 사실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가격 인하 원래 일반으로 쓰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가격을 낮추는 건 마지막에 쓰는 필살기 같은 거고 악수일 수 있는 건데 좀 과감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가격 인하 정책이 일론 머스크의 의사결정보다는 이번에 톰주 그 세컨드 이번 판매 총괄이 된 분의 의사결정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부 사정은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강수를 뒀다. 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이 많이 반영되어 있겠죠. 뭐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있고 기존 자동차 업계의 경쟁 격차를 좀 벌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여주는 자신감이 아닐까. 네, 일단 중국의 반응은 화끈하더라고요. 판매량 바로 그 폭등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시장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게 강수인지 악수인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네.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은 현재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아마 주가로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선임님은 테슬라의 현재 위치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중립인가요? 현재 일단은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는 저는 이제 중립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EPS라든지 실적 측면을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렇고요. 결국은 올해도 어떤 이 부분을 꺾인 어쨌든 영업 성장률을 회복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매수 추천 관점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반도체가 그랬듯이 살아남는 업체들이 독식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명절 어디 내려가십니까? 저희는 뭐 항상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항상 서울에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절 내려가시지 않고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명절 쉬고 저희가 바로 모이겠네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시장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황 업데이트 해봤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2부 김수진 연구원님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